저는 20% 정도는 갖고 가는 게 기준을 좀 드리고 있긴 한데, 단적으로 말해서 내 돈 1000만 원 대비 20만 원을 갖고 오는 게 우리 투자의 기준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1000만 원 대비 20만 원 순월세를 갖고 온다라고 했을 때 240이니까 뭐 24% 정도 되는 거면 말도 안 되는 수익률 정도는 아닐 거는 특히 제 교육생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가구를 10호실짜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곱하기 10이 되는 거니까 내 돈 1억을 들여서 200만 원 순월세를 갖고 오는 비율로 되면은 저는 당연히 다가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나오기 어렵냐면,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은 차 안에서 이렇게 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오늘은 교육생분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생분이 최근에 낙찰 받으신 집 명도하셨다 그래서 갔다가 오랜만에 막히는 차 안에서 이렇게 찾아뵙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퇴근 시간에 겹치는 바람에 차가 많이 막히니까 이럴 때는 영상을 찍으면서 가는 게 효율적으로 또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눌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영상을 찍는 것 같지만 다 계획을 하고 어떤 얘기를 좀 나눠야겠다 생각을 갖고 영상을 켜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댓글 남겨주신 분이 그거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다가구 한번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선생님은 다가구는 안 하냐, 이제 투자금 규모가 전보다 나아졌을 거니까 왜 빌라만 하고 다가구는 안 하냐, 다가구에 대해서 저도 할 얘기가 많긴 한데 댓글창에다가 쓰다 보면은 왠지 구차해질 것 같아서 겸사겸사 영상으로 전달하면 빌라와 다가구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가구는 관심이 지금도 별로 없는데,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다가구와 건물 이런 거를 아예 관심을 안 가졌다기보다 한때 관심을 가졌었던 게, 제가 월세를 살다가 집을 구매를 하면서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이 멀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때 한 3년 전쯤에 거주할 집을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을 때, 그때 다가구 건물 빌딩 이런 건 얼마인가 뭐 이렇게 찾아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은 집을 구매하지 않고 그럼 차라리 투자금이 조금 더 있으니까 이 투자금으로 건물 하나 사면 월세 받는 것도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가구는 분명히 한 번에 여러 개의 물건을 취득을 할 수 있으니까 주택수에서도 유리할 거고, 걔도 우리 월세 받는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다가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다가구에 대한 오해도 있을 것 같고 선입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다가구 관점을 말한다는 게 조심스럽긴 해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월세 수익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수익률이 다가구가 좋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좋기가 어렵다는 게, 그럼 단적으로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 저도 그렇고 제 교육생분들한테 항상 권장하는 수익률은 저는 20% 정도는 갖고 가는 게 기준을 좀 드리고 있긴 한데, 단적으로 말해서 내 돈 1000만 원 대비 20만 원을 갖고 오는 게 우리 투자의 기준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1000만 원 대비 20만 원 순월세를 갖고 온다라고 했을 때 240이니까 뭐 24% 정도 되는 거면 말도 안 되는 수익률 정도는 아닐 거는 특히 제 교육생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가구를 10호실짜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곱하기 10이 되는 거니까 내 돈 1억을 들여서 200만 원 순월세를 갖고 오는 비율로 되면은 저는 당연히 다가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나오기 어렵냐면, 다가구에서 대출 방법하고 빌라 아파트에서 받는 대출 방법이 결국에 이론은 같긴 한데 조금 차이점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방차감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소액보증금을 빼고 대출을 받는데 지역마다 2,500에서
5천에서 5,500 사이로 해서 방차감을 한 개를 하고 우리는 대출을 받게 돼요. 빌라도 불편한 점은 방을 빼기는 하지만 유찰이 어느 정도 선까지 내려가면 내가 쓴 가격의 80%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투룸짜리가 10개 호실이다 라고 하면 방이 20개잖아요. 그러면 방을 20개를 차감을 해요. 서울 같은 경우다 라고 하면은 5,500인데 5,500에 20개의 방을 빼버리고 대출을 산정받다 보면 11억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대출 금액 산정한 거에서. 그럼 11억을 빼니까 나올 대출 금액이 없어서 보통 다가구 하시는 분들은 신탁으로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가구는 신탁은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개인 명의로는 대출 받기가 굉장히 불리한 물건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신탁으로 월세를 주는 사람들도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긴 한데 이 시장에선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니까 신탁으로 월세를 주거나 처음엔 전세를 많이 받아서 신탁을 꺼버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다가구는 처음에 전세 비율이 높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를 반전세 그 다음에 월세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투자 방법이어서 빌라 월세랑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투자라고 저는 생각해서 다가구 투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가구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저랑 비슷하게 만나는 것들이 재개발 호재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다가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저같이 조그만 빌라 반지하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공감은 또 안 되긴 하는데, 빌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환호성을 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재개발 지정된 물건들이 한 10개 정도 있단 말이에요, 반지하가.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하나로 모아서 한 건물에서 혹시 다가구 건물에서 재개발이 된 거다라고 하면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구 갖고 계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반대하는 큰 이유가 아파트를 입주권을 한 개, 저도 기준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는 알 필요도 없고 몇 평 이상 되는 경우에서는 2개까지도 주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근데 10개 호실, 20개 호실에서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 그거를 아파트 하나로 바뀌면 돈은 좀 벌 수 있겠지만 생계에 대해서 생활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아파트 한 개 혹은 2개로 바뀐다면 그게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빌라는 조그만 씨앗들을 여러 군데 이렇게 흩뿌려 놓는다라는 개념으로 개발 호재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분담금은 많이 들 수도 있지만 입주권 하나 받을 수 있다는 게 우리 물건의 또 장점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다가구를 해야 될 이유가 저는 별로 못 찾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다가구를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자세히 또 보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뭐 저의 선입관일 수도 있는데 저는 딱 명확하게 기준이 하나 서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기준이 서냐면, 저는 반지하 지상층 빌라 경험을 갖고 다가구를 바라보다 보니까 내 돈을 썼을 때 빌라에 나눠 쓰는지 다가구에 나눠 써야 되는 게 유리한지 구분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저는 빌라로 바라보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다가구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건 뭐 제가 세세하게 파악해 보진 않았지만 다가구만 해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부동산 해보고 빌라를 보니까 그걸 왜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그만 걸 해보고 그걸 바라보니까 굳이 수익률도 안 나오는데 내가 굳이 왜 다가구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편협한 경험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다가구를 굳이 내가 해야 되냐, 건물주 멋있는 이미지를 갖고 가기 위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내 돈을 사용을 하는 게 저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다가구는 안 하는 걸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1년 뒤에 5년 뒤에 또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